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오늘 내게 맞는 시술, 같은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의 간단한 양력이고요. 현재는 서울 SY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희 병원에도 정말 많은 외국인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도 높아진 K-뷰티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APR이 메디큐브를 이제 어 메디큐브가 엄청난 히트를 쳤고, 또 조선 미녀와 같은 화장품도 이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킴 카사디안 같이 굉장한 월드 클래스의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내원하여 피부과 시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K-뷰티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합리적인 비용과 높은 미용 의료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K 콘텐츠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에 외국인분도 오시고 한국 환자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특징이 더 명확히 보이는 편인데요. 한국 환자분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피부과 시술에 대한 정보 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도가 매우 높으신 편입니다. 따라서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또 적극적으로 원하는 장비나 시술을 정해서 오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행하는 어떤 시술의 트렌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K-뷰티를 한국인들이 검증하고 환자분들이 또 이끌어 나가시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피부과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피부과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많이 찾지 못하시는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술들 중에 몇 가지 레이저를 알고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 3 가지 이상 알고 계신다면 상위 10%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일단 시술도 많은데 병원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고민, 또 지속 기간, '일시적인 거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으시고요. 또는 너무 아플까 봐 엄두를 못 내시거나, 다운타임 일정이 바쁘시거나, 또는 과거에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좀 더 트라우마가 생기신 경우 피부과를 망설여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 가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피부과를 너무나 자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게 맞는 시술을 필요한 시술만 적절하게 받으셔도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 올바른 피부 관리법으로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게 맞는 시술을 고르는 방법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시술을 찾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피부과 의사가 환자분을 처음 면담하고 상담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일단 환자분의 나이와 성별도 중요하고요.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은 피부 두께도 두껍고 피지선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술이나 접근 치료 계획이 다른 편입니다. 또 이렇게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의 얼굴형, 근육이나 지방 분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문제인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피부색이 어두운 타입인지 밝은 타입인지, 또는 모공이 없거나 피지 분비가 많은지, 혹은 민감성으로 홍조가 동반되어 있는지, 색소 질환이 있는지, 많이 처져 있는지에 따라서 맞는 시술을 어 찾을 때 좀 고려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이 원하는 효과 정도나 선호하는 얼굴형, 그리고 이제 사는 반경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게 맞는 시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마지막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거주지에 따른 병원에 방문 가능한 횟수, 그리고 통증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잘 참는 편인지, 혹은 통증이 너무 어려우신 분도 있고요. 일정이나 또 피부 미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좀 소극적으로 망설이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부과를 가기로 했다고 하신다면 먼저 주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 년에 한 번씩 들려서 관리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50대 때 처음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70세 때 처음 검버섯을 제거하러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느냐, 많이 관리된 얼굴을 추구하시는지,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하고 주름 없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좀 열심히 관리하시는 편이고, 어 다른 건강이나 웰니스, 운동을 더 좋아하시면서 뭐 자연노화, 선크림 차단으로 '나는 충분하다. 원래 타고난 피부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방문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 대한 니즈, 그리고 피부과에 방문하실 의사는 매 순간 나이대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사회생활의 단계마다 사실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촬영, 그리고 자녀분들의 입학을 앞두고도 또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볼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피부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예산에 따라서 또 적극적이 혹은 소극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치료가 맞는지 찾아 나갈 때 나이대별 추천 시술을 먼저 보시면 굉장히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20대 때는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았고 이미 피부가 좋기 때문에 간단한 피부결 정리만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젊어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 때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나 흉터 치료, 모공 치료를 필요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럴 때는 레이저, 필링, 압출 등 레이저 여드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20 대는 젖살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중턱, V라인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중턱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30대 때는 이제 점점 노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 손실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화 징후인 잔주름, 탄력 저하가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30 대에 뭐 결혼을 하신다거나 혹은 출산 후에 급격한 탄력 저하로 인해서 '리프팅을 좀 시작해 볼까?' 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40-50 대에는 좀 더 깊은 주름, 자리 잡은 골주름 등이 있고 중력에 의한 피부 처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리프팅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40-50 대는 뭐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또 모임도 많으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계층, 여러 세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내가 팀원들보다 쪼끔 나이 때가 좀 너무 늙어 보이지 않고 싶어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노인성 흑자라든지 검버섯과 같은 노화의 명확한 징후들을 좀 제거하거나 우아한 인상을 위해서 오시고, 줄기세포나 면역력 증강 등 건강 목적에 함께 동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는 바빠서 1 년에 한 번만 피부과에 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1 년에 한 번씩 오셔서 쪼끔씩 관리하시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유명한 리프팅 복합 레이저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인 건 많이 들어보셨을 울세라와 써마지의 조합이라든지, 또 나이가 들면서 좀 칙칙하고 속 건조를 호소하시고 피부 광채가 좀 없어졌어요, 생기가 없어졌어요 하실 경우에는 리쥬란, 뭐 리바이브, 리투어 같은 스킨 부스터를 주사를 같이 치료하고요.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지 전반적인 탄력 처짐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면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좀 피부의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시술을 함께 합니다. 만약에 "자주 못 와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 피부과에 올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1 년도 너무 잦다고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오셔서 검버섯이나 흑자, 아니면 오돌토돌한 비립종이나 피지생 과증식 같이 눈에 띄고 만져지는, 눈에 띄는 것들부터 먼저 제거하시면 훨씬 깔끔한 인상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또 탄력 리프팅을 이제 색소를 지우고 나시면 사실 처음에는 없다가도 "아 탄력도 리프팅도 그냥 한번 하고 좀 당분간 안 오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좀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강력한 리프팅들, 울세라, 서마지, 필러, 스컬트라와 같이 좀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시술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25 년도 피부 시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게 맞는, 내게 필요한 시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프팅 시술입니다. 리프팅의 종류가 요새 너무너무 많죠. 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2 가지 양대 산맥은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하이프라고도 하는데, 고강도의 응집된 열을 피부 근막층에 주입하는 원리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울세라와 슈링크가 모두 이런 초음파,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의 리프팅 레이저고요. 60에서 70 도의 매우 높은 열을 피부 근막층에 이렇게 열 응고점을 형성하면서 전달을 해서 피부 지지인대와 근막층의 즉각적인 수축, 당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진 피부가 쫙 올라붙고 콜라겐을 장기적으로 생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이고요. 서마지, 덴서티, 올리지오, 텐서마 이런 계열이 모두 고주파 리프팅에 해당합니다. 고주파는 55 도, 40에서 55도 사이 정도의 열을 이 피부 진피층에 집중적으로 좀 뭉퉁한 벌키한 힛을 주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고요. 따라서 피부 진피층에 가장 콜라겐의 재생에 이상적인 온도인 55도 정도의 열을 가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가 2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하게 되면 피부 잔주름, 그리고 모공이나 탄력이 개선되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젊은 피부를 갖게 되고 화장이 잘 먹다거나 뭔가 안색이 밝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2 가지를 항상 복합을 하는 이유는요. 온도의 레벨도 다르고 좀 깊이 타겟하는 측면도 다르고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시면 보통은 이 2 가지 계열의 레이저를 1 가지씩 복합해서 하는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형별 추천 시술을 한번 살펴보면요. 볼살이 많고 턱선이 너무 늘어지거나 불독살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노화의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30-40 대에는 팔자주름이 보이고 그 이후에 40 대부터는 마리오네트 라인, 불독살이 좀 잡히기 시작하고 50-60 대에는 이렇게 턱선이 무너지는 불독살이 보이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노화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팅 레이저로 탄력과 수축,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턱 라인 보톡스나 콜라겐 부스터로 집중적으로 탄력을 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요새는 쪼끔 더 굉장히 우려가 높은 그 지점이 바로 지방 소실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얼굴형별로 땅콩형 얼굴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내가 만약에 땅콩형 얼굴이 있다, 옆볼 페임이 좀 있으신 편이라면 주의해서 받아야 할 시술은 사각턱 보톡스와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슈링크, 울세라, 온다 인모드 같은 레이저입니다. 모두 다 좋은 시술이지만 이런 만약에 내 얼굴형이 광대가 좀 부각되고 또 이 옆볼이 좀 패여 있고 사각턱 쪽이 있다, 이런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면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이 저작근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턱살이 그냥 훅 처지면서 광대가 너무 부각되면서 약간 해골형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에 조금 옆볼 페임이 있으시고 광대가 있으신 얼굴형에서는 사각턱 보톡스를 권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이제 이중턱을 소실시키는 목적으로 20대 연령층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인모드나 슈링크, 온다 등을 너무 과하게 잘못 디자인해서 받았을 경우에 이런 옆볼 페임이 생기는데, 이제 한국의 미적 기준으로는 계란형의 얼굴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채우는 콜라겐 부스터나 필러로 옆볼 페임을 채우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용량과 주기에 맞는 적절한 시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시술하거나 과도한 레이저는 오히려 피부를 약하게 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회사에서 추천하는 사실은 그 주기와 용량이 있거든요. 그런 권장 용량과 시술 주기를 좀 지키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가지 시술만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에 다른 시술을 좀 쉬었다가 이쪽도 해 보고 저쪽도 해 보고 좀 다른 시술도 함께 하면서 스킨 부스터나 보습 관리를 함께 진행하시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주 받으면 안 좋은 시술 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피부과 시술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콜라겐 부스터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매번 가서 받았어요 하시다가 눈 밑, 특히 피부가 얇은 층에 콜라겐이 너무 과다생식되면 피부 과증식으로 인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부 속 유착으로 인해서 좀 단단해지게 됩니다.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가 초반에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또 자주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땅콩형 얼굴로 지방이 소실되면서 좀 패임이 발생하거나 유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필러의 부작용은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과다 교정을 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운 선풍기 아줌마 같은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새 뭐 모공 치료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걸 너무 계속 받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다 손상돼서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레이저가 너무 많아서 겁을 먹고 먹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병변마다 맞는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서 어 권유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미 잡티, 흑자와 같은 색소 레이저는 토닝, 피코 토닝, 뭐 IPL, 리파, 루비 레이저 등이 있고요. 홍조에는 V빔, IPL 등을 사용하고, 피지와 여드름을 조절해 주는 레이저는 카프리와 네오빔 같은 피지샘에 열을 전달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지성 피부에 기름기를 좀 줄여주는 레이저 치료들이 있습니다. 기본 치료 원리는, 기미는 진피의 깊은 층에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뭐 토닝이나 피코 토닝 레이저를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잡티, 주근깨, 흑자와 같이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강하게 딱지지는 치료로 2-3회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조 민감성 피부는 만성적인 염증과 피부 장벽이 소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장벽 손실을 좀 잡아주고, 또 잡아주는 LDM 같은 피부 관리와 MD 크림 사용과 함께 혈관 레이저인 V빔 등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 시술입니다.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이고요. 이는 리프팅 레이저들이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을 올려주고 콜라겐을 재생하지만, 여전히 깊은 페임이나 뭐 깊은 미간 주름, 팔자 주름과 같이 많이 패여 있는 부분에는 볼륨을 채워줘서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시술이 꼭 필요합니다. 필러 중에서는 히알루론산 HA 필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필러고요. 사실 필러라고 하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 점도, 탄성, 물성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술자가 시술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녹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스컬트라 등이 있는데,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주사의 특징은 자기는 모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면에 피부에 자기 콜라겐, 환자분 본연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볼륨 생성과 전반적인 피부 결,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자연스러운 효과로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의 기본 원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주름 생성을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표정 주름들을 교정하는 데 쓰입니다. 시술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이마 주름, 그리고 미간에 이게 찡그릴 때 발생하는 주름, 그리고
그 눈웃음을 많이 하신 표정을 지으신다면 눈가 잔주름을 개선하는데 이런 보톡스를 사용하고요. 또 사각턱 보톡스는 저작근의 힘과 볼륨을 줄여서 날렵한 V라인 또 턱선을 이제 가볍게 하면 쪼끔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합니다. 효과 지속 기간은 3 에서 6 개월이고요. 보통 이마 미간 눈가 같은 주름 보톡스는 3 개월, 사각턱 보톡스는 6 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과도한 시술을 할 경우에는 표정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술 5 번째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여 전반적인 피부 결, 피부 광채, 피부 톤, 잔주름을 개선시켜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주사제를 말합니다. 어 최근 너무 핫하고 사실 세계인들이 찾을 정도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K 글로우라고도 하고 피부 광채를 좀 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쥬란 힐러는 성분은 연어 DNA 성분이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재생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리바이브는 히알루론산과 글라이세롤이라는 피부의 함습 인자, 그 수분을 머금어 주는 성분들을 담고 있어서 어 그 리바이브의 특징은 수분을 속건적으로 개선하고 홍조나 민감성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킨 부스터는 사람의 진피 콜라겐 성분 그 자체를 넣어주는 리투오라는 제품인데요. 피부 콜라겐 밀도를 증가시키고 모공, 탄력,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타입별로 피부가 건조하고 좀 칙칙해요. 또 외국인들 분들은 좀 크래피 스킨이나 스킨 덜니스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와 같이 좀 건조하고 칙칙하다, 광채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이런 스킨 부스터 치료를 많이 권유를 해 드리는 편입니다. LDM은 초음파 관리인데 피부 세포를 제자리에서 진동 효과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시키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시켜 주고 여러 가지 수분 보습 관리와 MD 크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6 번째는 여드름 흉터 치료입니다. 주로 20 대에서 30 대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요새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30대 후반까지도 성인 여드름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피부 고민의 해결적인 측면이고 또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면 압출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농포를 짜 주고 염증성 그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흉터 치료로는 여러 가지 프락셀이라든지 V빔 토닝 레이저로 붉은 자국, 갈색 자국을 완화시켜 주고 콜라겐 주사 성분인 주베룩 스컬트라 아니면 HA 필러 그리고 또 리쥬란과 같은 주사로 페인 흉터에 체움, 볼륨을 생성시켜 주면서 흉터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파트는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피부 관리법을 되게 잘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피부과를 내원해 주시고 리프팅 시술을 하시거나 흉터 치료를 하시고 나서도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바르는 순서는 기본은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이 1 번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마무리는 항상 선크림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물같이 묽고 가벼운 제형부터 무거운 제형으로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좀 보면 클렌징은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2 번째 가장 먼저 바르는 토너는 피부 세안 후에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 주고 좀 피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화장품을 흡수할 준비를 해 주는 과정입니다.
에센스와 세럼은 보통 가벼운 제형으로 나오는데 주로 농축된 성분들을 포함해서 집중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럼은 항상 중요시하고 좀 좋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주로 비타민 C나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덧발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습제, 수분크림은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피부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단계고, 만약에 피부가 건조하시다면 로션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으로 사용을 하셔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면 수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입니다. 어 클렌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안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오염된 물질이 다시 얼굴에 닿기 때문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안에 하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유분기를 과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차가운 물은 모공이 열리지가 않아서 노폐물 제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렌저는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좋아하는 클렌저는 피부 pH와 가장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피부 pH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자극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체 비누는 주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의 피지나 유분, 장벽을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절대 고체 비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클렌저를 선택을 이제 어떤 게 좋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건성 타입은 약간의 보습 기능이 있는 밀크 타입 클렌저, 순한 타입이 좋고, 지성이나 민감성 타입이시라면 약산성의 폼 클렌저나 젤 클렌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안은 하루 2회는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꼭 세안을 해 주셔야 아침에는 밤사이에 내 얼굴에 쌓인 피지나 베개 먼지 같은 거를 제거해 주고, 저녁에는 당연히 일상생활이나 야외 활동으로 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클렌저를 이제 그 젤 클렌저 같은 경우를 손바닥에 놓고 바로 이렇게 세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세안을 해야 불필요한 자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수건을 이렇게 밀어 가지고 또 닦아내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테토남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자극이 덜 되게 그냥 가볍게 눌러서 수분을 정리하는 정도로 닦아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 사용입니다. 세안 후 직후에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바로 화장품을 덧발라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계절별로 또는 T존이 좀 지성이다, 혹은 하고 하다 싶으면 같은 제품 하나의 보습제만 사용하더라도 좀 용량을 조절해서 T존에는 한 번만 바르고, 눈 밑이나 양뺨이 건조하다고 하면은 좀 두 번 바르시거나, 아니면 양방 건조 부위에는 좀 더 보습력이 강한 크림 타입의 제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좀 더 가벼운 제형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피부 바르는 화장품의 단계를 좀 줄여서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보습력이 있는 크림 타입 보습제를 추천드립니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에는 보통 여드름 라인 화장품이 좋은데, 이는 안티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좁쌀 여드름을 형성하지 않는 제형, 피지 컨트롤이 가능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좀 잔소리가 많긴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화장품 사용 방법은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입니다. 외출 15 분에서 30분 전 도포를 해야 흡수가 돼서 이제 작용을 잘 하고요. 보통 1 회 자외선 권장 도포량은 500원 동전 크기만큼을 바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만큼의 양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는 못하고요. 실제로 적용하면 너무 두껍고 답답하고, 오히려 이 정도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좀 화장이 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얇게 바르는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SPF는 조금 높은 30 이상 정도의 선크림을 일상생활에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보통 외국 제품들 뭐 선스크린 너무 높은 SPF 50 이상은 사실은 야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백인 피부, 햇빛에 굉장히 약한 백인 피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미끄덩거리거나 너무 SPF가 높아서 이제 차단 기능에 너무 충실한 제품은 냄새도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저는 바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가볍고 부드럽고 내게 맞는 선크림을 찾아서 그냥 평소에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크림을 잘 발라 주시면 되고요. 또 잘 주의하셔야 일상생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유리창에는 자외선 UVA가 통과합니다. 따라서 피부 노화를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밖에서 많이 뭐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나 뭐 집에서 거실에서 노는데 뭐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 내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돼서 노화가 될 수 있구나.' 해서 쪼끔 자리를 옮기거나 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만 게으르게 열심히 자외선 차단을 하는데요. 굉장히 갑 가 어 그 가 가끔씩 노출되더라도 갑자기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노화가 확 진행될 수 있고 이걸 다시 돌이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휴가를 계획 중이시거나 야외 활동 전에 또 겨울에 흰눈에 반사되는 스키장에서는 자외선 노출 정도가 굉장히 높고요. 골프장에서는 장시간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여러 좀 높은 SPF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잘 발라 주시고 또 논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선크림만 발랐다고 너무 안심을 해서 아예 장시간 야외 활동을 마음 놓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크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그늘에서 햇빛 피하기 이 세 가지 모두를 항상 실천해 주시면서 나의 자외선 노출 정도를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인데요. 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룻밤 좀 설치거나 뭐 야근을 하거나 밤샘을 하면 바로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는 걸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피부는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거나 안 좋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푹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좋고요. 또 식단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좀 줄이고 건강한 야채 이런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이 물론 피부에도 좋습니다. 물은 자주 마셔서 수분 보충을 해 주면 피부의 수분 함량도 높아지는 결과가 있고요. 베개 침구는 일 주일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 유지도 역시 주름과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피부 관리는 단순히 미용 영역만은 아니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하루에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지키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으면 자존감도 상승하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에도 아름답고 젊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욕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필요할 때 적절한 시술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미용 전문 피부가 아닌 병원에서도 레이저 제모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어 일반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에서는 레이저 제모는 잘 하지 않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는 레이저 제모를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 일반 피부과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치치즈 피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딱히 큰 고민은 없습니다.
피부결이 좋아지고 화장할 때 화장이 잘 먹었으면 하는데 어떤 거 받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대 중반 여성이 무난하게 받으면 좋을 만한 시술 추천해 주세요. 화장이 잘 먹고 피부결이 좋아져야 한다면 사실은 고주파 레이저가 가장 좋습니다.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가 이제 리프팅이라는 말 때문에 "처지지 않았는데도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피부 노화는 20대 후반 28살 이때부터 1% 씩 소실되면서 좀 처지고 모공도 악화되고 피부톤도 칙칙해지면서 화장도 잘 안 먹는데 이런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서마지 덴서티 등을 하시고 나면 사실 환자분들이 자주 주시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화장이 잘 먹고 여러 가지 밝은 핑크톤의 셔츠 옷도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민 님. 남자도 울세라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 남자분들이 정말 피부과 시술을 어려워하시고 망설이시는데 남자분이야말로 울세라를 에 굉장히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피부가 두껍고 한번 주름이 지면 굉장히 깊은 골주름이 지거나 하기 때문에 남자의 턱선을 지키기 위해서 울세라도 많이 하고 있고 팔자주름 개선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주베룩 볼륨은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회 정도 받아야 효과 있을까요? 팔자주름 고민입니다. 주베룩 볼륨은 그 콜라겐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의 그 콜라겐 재생 과정 유도 자체 전에 서브 클리니칼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받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실제로 호소하시고 몸살 기운까지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효과는 하지만 굉장히 좀 오래가고 한 달 간격 보통 3번 정도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팔자주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통증 시술 받을 때 통증이 심한 편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두 군데 바늘로 자입점을 두고 들어가서 캐뉼라로 이렇게 주베룩 볼륨을 골고루 깔아주는 시술인데요. 통증 캐뉼라 시술이 약간 불편할 수 있고 바늘과는 쪼끔 다른 계열의 통증이 있긴 하지만 3번 정도 받으시면서 효과 측면에서 그 통증과 그 효과 정도를 비교했을 때 효과 만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시는 시술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술이기도 합니다. 네. 4950 님이 주신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씩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턱에 맞고 있는데 스킨 보톡스 이건 뭔가 항상 궁금했어요. 근육에 맞는 보톡스랑 다른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보톡스 같은 회사의 똑같은 보톡스를 사용하는데 스킨 보톡스는 쪼끔 더 희석해서 희석한 용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골고루 어 그리고 주름 보톡스보다 좀 더 얕은 층에 깔기 때문에 쪼끔 더 얕게 주사하면서 좀 아프기도 합니다. 스킨 보톡스 근육 보톡스, 주름 보톡스는 근육층에 다이렉트하게 보톡스를 주입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켜서 표정 주름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스킨 보톡스는 피부층에 그 피지 분비를 억제해 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서 여드름이나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피지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반적인 잔주름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출근 중 님께서 "요즘 홈케어 기기가 유행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홈케어 기기가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 사실은 글로벌하게 유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기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홈케어 기기랑 의료 레이저 기기는 사실은 허가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홈케어 기기도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의료 기기에 비해서는 집에서 비전문가가 셀프로 사용을 해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출력이나 에너지 면에서는 훨씬 더 낮게 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홈케어 기기로 꾸준히 관리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햄버거 님 "크레오신은 계속 발라도 내성은 안 생기나요?"
네. 크레오신은 여드름에 쓰는 바르는 약이죠. 그 항생제 클레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물약인데요. 항생제 물약이기 때문에 오래 쓰면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좀 염증이 심하고 민감할 때 바르시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섞여 있는 좀 내성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다른 타입의 바르는 연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님께서 주셨는데, "선생님, 이마와 미간 보톡스 6 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지난 10 월에 보톡스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경우 2 개월 지났는데 다시 보톡스 가능할까요? 내성이 생긴 건지, 내성이 생겼다면 더 쉬어야 할까요? 연말 모임에 가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6 개월에 한 번 하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셨다고요?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이 있으신 분들을 실제로 가끔 뵙게 되는데요. 보톡스 내성 그 항체 검사를 하시면 내성이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보톡스 내성이 생기셨다면 좀 더 내성이 없는 다른 회사의 좀 더 오리지널 제품을 쓰시면 내성이 없이 효과를 다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용량의 다른 제형의 보톡스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것,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모루 님. "선생님, 피부가 하얗고 얇은 편인데 약 알칼리 세안제를 2달 정도 쓰고 그 후로 스크럽을 일 주일에 한 번씩 2번 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세게 문댔는데 그 뒤로 세게 문댄 부위가 홍조가 생겼어요. 피부과 갔더니 염증은 아니고 홍조라고 하는데 2달 반째 지속되는데 시간 지나면 사라질까요?" 네. 홍조가 생겼다고 하면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피부염이 생기신 거고요. 이럴 때는 먹는 피부 어 약을 드시는 게, 처방받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기다리시면은 괜히 색소 침착만 남기 때문에 피부과에 다시 방문하셔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가 얇은 편이시라면 스크럽을 이렇게 좀 자주 하시거나 알칼리 세안제를 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를 추천드립니다. 마늘즙에 발효 성분이 있나요? 집에서 실험해 고픈데 A아 님이 따가울 수 있다고 테스트 시험을 하라십니다. 마늘즙 희석액을 바르는 건 어떠신가요?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처럼요. 식물성 오일, 두피 오일이 좋은지는 의문이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제가 건강한 식단, 채소, 야채 이런 거를 먹는 식단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기농 제품은 쪼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자극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뭐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는 자극되는 성분을 다 제거하고 되게 순수한 정제된 그 효과 성분만 포함돼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걸 생으로 진짜 마늘을 즙을 집에서 내 가지고 바르시면 보통은 피부염이 생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지양하실 걸 말씀드리고요. 발모 성분이 좋은 뭐 영양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좋은 또 약물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마늘즙을 바르시는 거는 AI 님 말씀처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한 시청자님. "선생님,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약은 먹는 약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피지 조절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시고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증도 이상의 여드름, 음계성 여드름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아큐탄, 뭐 니메겐, 뭐 이러한 트레티노인, 이런 여드름 피지 조절제들은 누적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 개월에서 1년 정도 매일 한 알 정도 먹었을 때 그 누적 용량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약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누적 용량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그냥 여드름이 아예 안 나는 상태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과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너무 건조하면은 사실 못 견디시는 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측면 뭐 고려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6 개월에서 1년 정도 드셔야 매일 드실 때 누적 용량에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송강김 님, 피부과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피부 관리 커리큘럼이 있나요? 이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릅니다. 피부 관리만 사실 뭐 체험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노화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관리만 한번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일단 크게 건성 피부라고 하면 뭐 LDN과 같은 피부 장벽을 개선해 주는 초음파 관리를 보습 관리 이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여드름 피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약한 화학적 필링이 포함된 관리들 뭐 라라필도 있고 뭐 GA 글라이콜릭 엑시드 필링도 있고 블랙필 이런 필링 제제나 뭐 여드름 피지 관리, 압출 관리 커리큘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웬만큼 좋으시고 약간 뭐 피부 미백을 원하신다고 하면 비타민 C 침투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천천히 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65 세입니다. 팔자주름이나 볼거짐 때문에 필러를 고민 중인데 자칫하면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일까 걱정입니다. 이 나이 때 필러의 현실적인 접근법이 궁금합니다. 65 세시고 만약에 이전에 리프팅이나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이때부터는 굉장히 볼거짐이나 좀 채우는 볼륨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레이저 치료보다는 그냥 바로 필러를 하시거나 콜라겐 부스터 쪽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시술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필러도 잘 하시는 선생님께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받아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시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책하는 날들 요즘에 얼굴 기미 잡티가 점점 늘어나 고민입니다. 시술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산책을 아마 많이 하시면서 햇빛 노출이 돼서 기미 잡티가 늘어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산책하실 때 항상 선크림 바르시고 모자 쓰시고 햇빛 관리 그리고 뭐 너무 한낮에는 러닝을 좀 줄여 주시고 햇빛이 적은 아침이나 좀 오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술로는 뭐 여러 가지 색소 레이저, 토닝도 있고 잡티나 흑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딱지지는 치료들이 있는데 효과는 환자분의 상태나 기미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똑같은 색소 레이저를 해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잡티 레이저는 정확한 진단 후에 시술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다들 만족하시고 지내실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내용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제가 예 좋은 답변을 드렸는지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